네,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팜 기업 대상 일자리가 27만 5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실업률은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는 상승한 것이고요. 헤드라인 27만 5천 개가 증가한 것은 기업 대상이죠. 그리고 BLS 논팜 보고서는 이걸 먼저 보셔야 되죠. 제가 매번 먼저 보여드리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직전 달 1월달 35만 3천 건이 22만 9천 건으로 12만 4천 건이나 줄어들었고요. 하향 조정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12월 달도 33만 3천이 29만 건으로 또 줄어들었죠. 4만 3천이 또 줄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난 1년 사이 7월하고 12월을 제외해 놓고는 첫 번째 발표와 세 번째 발표 차이가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이 됐고 전체 20%가 넘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달 35만 3천 건이 나왔을 때도 이제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하향 조정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김없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LS 고용보고서는 정확도가 높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뭐가 정확하냐? 필라델피아 연은이 이 샘플 데이터를 보완해서 새롭게 만든 게 있어요. 벤치마크를 통해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2년 4분기부터 23년 2분기까지 보시면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BLS 고용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1.7% 증가에 그쳤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과대평가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용보고서가.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늦게 나옵니다. 다음 게 지금 3월 14일 날 나오는 거고요. 그게 23년 3분기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늦죠. 그러니까 BLS 고용보고서를 보실 때는 이 표본 노출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 특히 우리가 헤드라인을 보게 되는 이 기업 대상으로 보는 27만 5천 건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거죠. 이 기업 대상입니다. 이 기업으로 대상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응답률이 많이 떨어져요. 43%예요. 가구조사는 실업률로 하거든요. 가구조사는 그래도 응답률이 69%나 됩니다.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높은데 이 기업 대상은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43%까지. 물론 기업 대상이 표본이 많아서 헤드라인을 기업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응답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되고, 특히나 기업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복수의 직업을 개수대로 모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임금 대장을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계도사는 이거를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이를 한 개로, 한 사람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가구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는 오히려 18만 4천 건이 줄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가구 대상 조사는 급감을 했어요. 현재 이 위치까지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일자리 수가 급감을 했던 사례는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나는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3.7에서 3.9로 0.2%포인트가 높아졌잖아요. 이 얘기는 고용률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겠죠. 보시면 60.2에서 60.1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실업률이겠죠. 이 3.9로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샴의 법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직도 0.27이에요. 0.5로 가야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고, 물론 보시게 되면 전체 실업자 중에 해고된 실직자의 비중은 급격하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 급격하게 늘었다가 빠르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취업 지표가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번 흔들렸다라는 뜻이죠. 아직도 해고 실직자의 비중은 보시게 되면 큰 유의미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해고된 실직자의 비중은 전체 실업자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08년도 때도 큰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고가 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온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 실직자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는 게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62.5%로 계속 동일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게 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해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 팬데믹 이전 평균이 63.3이거든요. 지금은 62.5고 만약에 고용률로 계산을 해보니 현재 팬데믹 이전 평균 63.3 정도로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5.1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직 경제 재개가 되면서 실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보단 적구나라고 얼핏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가 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에 비해서 아직 복귀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 오른색 차트 보시게 되면 실제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가 코로나 직전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어요.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실업자라든지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 인구는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다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선이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를 나누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가 얼핏 보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를 하지 않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서히 복귀하기 때문에 예전 평균까지 높아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면 경제활동 인구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 파란색. 근데 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한 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늘은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느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경제활동 인구, 이 정체가 되어 있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을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잠재 취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취업 준비생이죠. 이게 실업률에는 집계가 안 됩니다. 이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을 원하는 자들의 잠재 취업자가 직전 달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죠. 요만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닥을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정체를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만 돌아가도 실업률은 지금 당장 5.1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함께 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려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야겠죠. 이게 줄어들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본 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이 잠재 취업자의 움직임이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이게 결국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를 줄이게 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게 만들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게 코로나 이후에 아직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경제활동 인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직 단련자가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로 이도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더 떨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23년 3월 저점을 기록하고 40%나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늘었죠? 이 구직 단념자가 반등을 하는 이 시점이 경기 침체에 나타나기 직전의 그런 흐름이고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영구 실업자의 증가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22년 6월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23% 수준입니다. 상당히 급등한 모습이고요. 한마디로 취업 의지가 상실해서 영구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높아진 게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한마디로 모두 경기 침체,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던 구간이에요. 따라서 표면적인 고용 데이터에 안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실질 체감 경기의 악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통계 지표상 낮은 실업률, 아직도 3.9면
아니 할 수 있잖아요. 괜찮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샤메 법칙이 0.5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업의 취업의 질적인 변화가 상당히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광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직전 달 대비 더 높아졌습니다. 이게 7.3까지 높아졌고요. 결국 구직 단념자라든지 거기에 파트타임, 취준생, 뭐 시간제까지 다 포함한 U6 광의 실업률로 보게 되면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상승 패턴은 경기 침체 전 모습이죠. 세부적인 변화율을 제가 따로 정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2월달 꾸준히 반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게 되면 가구 대상 조사는 18만 4천 건이 더 줄었어요. 가구 대상 조사는 급감을 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실업률이 3.7에서 3.9 소폭 높아졌지만 원래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왜 덜 높아졌냐? 경제활동 참가율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2.5로 계속 동일해요. 왜 계속 동일하냐 살펴봤더니 아직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봤어요. 이게 코로나 직전의 경제활동 인구보다 낮을 거라고 봤는데 웬걸 더 높았습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해서 경제활동 인구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참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산가능 인구가 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느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왜? 비경제활동 인구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경제활동 인구의 세부 디테일한 변화 내용을 살펴봤더니 여기서 취업을 원하는 잠재 취업자가 반등을 했더라. 이 얘기는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는 소지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직단련자도 저점을 치고 40%나 높아졌고 연구실업자도 들썩이 없어 반등한 이 위치에 있는 것이죠. 광의 실업률을 보게 되면 여전히 경기 침체 전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임금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소폭 전월비 0.1%포인트가 높아졌는데요. 임금 상승률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현재 뚝 떨어져서 YY로 4.28%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월 이동평균의 임금 상승률이죠. 지금 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보시게 되면 IT 버블 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임금 상승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레벨이 임금 상승률이 5%라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난달에 비해서는 소폭 높아졌지만 추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전체 이동평균으로 임금 상승률로 따져봤을 때는 역시 5% 수준인데 이게 과거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경기 침체 양상이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 평균 근로시간도 34.2에서 34.3으로 0.1시간 증가했죠. 증감률로 따지면 0.3%입니다.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평균 주당 시간 보시게 되면 34.3이 여기서 여기 반등한 거예요. 추세는 노동시간의 감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위치가 코로나 직전과 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한 레벨이죠. 이만큼 떨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미세하게 직전 비해서 0.1시간 증가했다. 여기서 여기 반등했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추세를 갖고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2월 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이 풀타임이 18만 7천 건이 줄었고 파트타임이 5만 1천이 늘었습니다. 풀타임이 준다는 것은 의미가 커요. 이 정규직이 준 패턴은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죠.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08년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 00년도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타임이 쭉 줄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났고 보시면 투잡 쓰리잡이 현재는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13,000건 정도 줄었지만 추이를 보세요. 코로나 이후로 투잡 쓰리잡이 급격히 늘어났죠. 풀타임과 반대입니다. 투잡 쓰리잡은 늘 때 경기 침체가 나오거든요. 네, 보시면 투잡 쓰리잡은 이렇게 증가한 모습 보이시죠? 증가할 때 경기 침체 오는 모습, 풀타임은 급감하면서 경기 침체 오는 모습. 지금이 딱 그런 일자리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따라서 여전히 2월달 BLS 고용보고서 논팜 헤드라인이 27만 5천 개 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또한 매번 하향 조정되는 패턴이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있어 왔고 뭐 이번에도 헤드라인 자체의 공식 지표를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직전에 나오는 게 ADP 민간 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을 왜 시장에서 무시합니까? 이 BLS 고용 보고서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지 않습니까? ADP와 BLS, 결국 BLS가 공식 고용 데이터니까 ADP가 BLS랑 차이가 나서 상관관계를 찾기 없기 때문에 ADP를 무시한다. 이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논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이를 봐야죠. ADP는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용지표상에서 민간 지표라고 하지만 여전히 급격하게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BLS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워서 이게 ADP를 무시할 만한 데이터다? 이렇게만 치부하기에도 어렵지 않나. 오히려 이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좀 시계열을 넓게 보면서 큰 흐름, 추이를 살펴보는 게 더 좋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히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이 데이터 보시게 되면 공식 BLS는 2.1% 증가했지만 실제는 1.7에 그쳤다. BLS 공식 통계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를 말씀드리죠. 근데 이 데이터는 상당히 늦게 나온다는 단점이 있어서 뭐 지금 BLS의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예전부터 제가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마시라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히 지금의 실업률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내막 자체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서 나오는 것이고 이 경제활동 참가율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만 회복을 해도 실업률은 5.1이 계산이 됩니다. 지금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게 경제활동 인구가 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어요. 결국 비경제활동 인구에서의 변화를 살펴야 되는데 이거는 잠재 취업자가 반등을 했다. 그리고 구직 단년자도 마찬가지고 40% 저점 대비 영구 실업자도 가속화되고 있다. 모두 경기 침체 직전의 패턴이고 광인 실업률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고용지표를 좀 해석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임금 상승률이 직전 달비 좀 높아졌지만 지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5%고 이게 과거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평균 주당 노동시간 소폭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벨이 경기 침체 전 레벨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 2월달 일자리는 풀타임이 크게 줄고 뭐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정규직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 대신 투잡 쓰리잡은 느는 패턴 동일하죠. 뭐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를 보면서 경기를 좋다, 경기가 확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헤드라인 그 기업 대상으로 조사하는 헤드라인 하나만 보면 경기가 확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27만 5천 개의 일자리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내막을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제가 BLS 고용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꾸준히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BLS 고용보고서의 모습이고요. 헤드라인 하나만 좋다. 이 기업 대상, 임금 대상으로 조사되는 이거 하나만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응답률 자체가 43%, 현격하게 낮은 수준. 이렇게 응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계절 조정치를 넣어서 반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 정도 하겠다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 추정치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헤드라인만 믿다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오늘 2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